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플스노입니다. 오늘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10만 달러 이상 갈 수 있는지 트럼프 랠리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현재 코인판 지배하는 한 가지 키워드 트럼프 랠리죠. 다 죽어가던 코인의 구원자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정말로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취임하고 나면은 코인이 호재일지 한번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면 비트코인이 꾸준히 급등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많죠. 그런데 정책이란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민이나 세금, 정부 지출, 외교, 국방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일부가 친암호화폐 정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 전체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떨어지겠죠. 그래서 좀 더 전체적으로 봐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자, 제일 먼저 이거죠.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고 하죠. 불법 이민은 침략이다. 이래가지고 교도소, 감옥, 정신병원에서 오고 있다. 이러면서 최대 규모 추방 프로그램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자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미국에서 값싼 노동력 제공해서 노동시장의 임금 올라간 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떠나고 나면은 미국 노동시장에 그 일해줄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임금이 올라가겠죠. 임금 올라가면은 상품 가격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결국 유발될 수 있다. 이거는 비트코인의 악재입니다. 자, 그리고 세금 정책 한번 볼까요? 세금 한번 보시면은 전 계층 감세 약속했고요. 기본적으로 감세 정책이고 감면 조치를 예전에 했던 거를 쭉 연장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감세를 하게 되면은 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그런 게 인플레를 유발하고요.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정부 재정을 악화하게 됩니다. 정부가 버는 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정부 재정 악화로 인해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올 때 국채가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부 지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정부 지출을 줄여서 재정 부담을 줄일 거라고 강조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5조 달러의 추가 부담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뭘로 인해서? 세금 감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거의 5조 달러 정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5조 달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봤을 때 얘네 1년 회계연도 예산이 6조 9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5조를 줄인다는 말은 얘네 쓰는 돈을 지금 5조를 더 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금 부담만큼 줄여야 되니까. 근데 이거 불가능하겠죠. 6조 9천억씩 정부가 돈을 쓰다가 1조 9천억 달러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폭동 나겠죠. 그래서 약간 줄이는 신용은 할 수 있어도 크게 줄이지는 못할 거고 그 와중에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게 된다. 이 말은 정부 적자 증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관세 한번 볼까요? 관세 중국의 60에서 100%, 기타 10% 관세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되면은 수입 물건 상승해서 가격이 물가 상승할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부품 이런 게 증가하니까 또 물가 상승하고 상대국 보복 조치 해가지고 상대도 관세를 막 부과하겠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고 GDP 성장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게 악화되겠죠. 또 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다른 거는 외교 같은 거 보시면은 동맹국에 대해 국방비 지출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그 국방 군사적인 지원 같은 걸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결국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같은 거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특히 대만 같은데.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고 이것도 또 인플레이션 악화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 악화, 정부 재정 재정 악화, 적자 확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이런 또 희망 우리 사항이 있죠.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 자산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다는 말도 있고. 자, 그럼 국가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들어가면은 비트는 안 떨어지고 쭉 올라갈까 했을 때 다른 국가 준비 자산 찾아봤습니다. 금, 외환, 석유, 연금 펀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금이 1934년, 석유는 1975년에 국가 준비 자산으로 등록이 됐는데요. 보면은 금 변동성 어마어마합니다. 97년에도 40% 떨어졌고요. 이 시간에는 636% 올랐고 또 45%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준비 자산이 된다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변동성은 똑같아요. 이렇게 쭉 있는 거고요. 석유는 말할 것도 없죠. 82%, 76% 떨어졌다가 막 1000% 올랐다가 난립니다. 그래서 국가 준비 자산에 포함된다고 이게 스테이블한 자산이 된다고 믿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도 있고요.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겠죠. 얘네도 결국은 경기나 이런 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변동성 그대로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적자가 커지면은 울트라 사운드 머니 아니냐.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자산이니까 비트는 올라가지 않을까. 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비트코인은 사실 위험 자산입니다. 20년도 3월, 22년도 금리 인상 뒤에 쭉 하락했죠. 이런 것들 보면은 여전히 주식과 비슷하고요. 올해도 인플레이션 수치 올라가고 뭐 금리 관련해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위험 자산이지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서 온리 업 하는 그런 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성격이 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근데 내년에 갑자기 안전자산으로 변해서 얘가 그냥 쭉 간다? 100만 달러까지 그렇게 볼 수는 좀 힘들겠죠. 주식이 만약에 박살나게 되면은 혼자 랠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은 결국 트럼프 당선이란 게 지금은 투자자들이 호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이게 악재로 인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재료도 투자자들이 호재로 인식하느냐 악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가격 움직임이 달라지고 트럼프 이꼴 비트 상승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친크립토 정책이라는 이 측면이 주목을 받아서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은 나중에 다른 트럼프의 정책들, 정부 재정 악화나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은 결국은 코인을 떨어지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악재로 바뀔 가능성은 열어둬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관세 10% 인상, 세금 감면, 이민자 추방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재정 악화되고 인플레 유발하고요. 인플레 유발하고 정부 재정 악화되면은 국채 가격 급락하면서 그 국채 금리 상승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 불안정하면서 GDP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는 위험 자산이 랠리하기 힘들죠. 돈이 막 넘쳐 흘러야 되는데 물론 뭐 코로나 때처럼 또 돈을 확 풀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사실 그때 가서 봐야죠. 그렇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자체는 일단은 안 좋게 작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호재가 악재로 변한지에 대한 관찰이 잘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비트가 10만 달러 간다 했을 때는 이거는 제 대답은 알 수 없고 노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꾸준히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비트가 꾸준히 올라간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1대1 대응으로 그냥 생각하면 좀 위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